예, 어제 이 김정은 문재인이 만난 거 다 보셨나요? 네. 진짜요? 안 봤죠? 사실은 이제 저는 최순실 변호인단하고 이 자문그룹이랑 산행 일정이 일찌감치 잡혀 있어서 그 날짜가 우리가 먼저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의를 할 때 바꿔야 되는 거냐 해가지고 솔직히 볼 것도 없다. 그냥 우리 등산 가자 해가지고 등산을 가면서 오후에 했기 때문에 오전에 저는 볼 수 있었는데 솔직히 TV 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뭐 대한민국 무슨 의장대가 사열을 하니 많이 그래서 오전에도 안 봤습니다. 오전에 안 봤는데 조갑재 대표하고 윤창중 선생이 봤나 보더라고요. 그분들 방송하는데 거의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래서 잘 안 봤다. 근데 저는 회담문은 좀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산행 마치고 제가 어제 그러니까 방송을 못 했잖아요. 한 6시경 정도에 이경재 변호사 차에서 문재인이 먼저 이렇게 너듬너듬 하면서 이제 떠드는 거 영상은 없이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김정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주절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문재인이가 한 30년 위죠, 김정은이보다. 그 어른 하나를 옆에 세워놓고 그 주절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문재인은 더듬 짧게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 쟤는 뭐 하는 앤데 저렇게 말을 많이 하나 하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떠들어대는데. 지금도 저는 어제 제가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김정은이 연설 들었겠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 했는지를. 처음에 무슨 8천만 민족 꼭 우리는 같이 만나야 됩니다. 이 얘기 말고 뒤에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독재자들의 이 언어들은요. 독재자들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훈련이 돼 있거든요. 이게 탁탁탁 그냥 구체적으로 찍어버린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건 다음날 바뀌잖아요. 독재자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독재자들은 말을 막 미사일부처럼 많이 주절되질 않아요. 딱 메시지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를 무조건 추진하고 반대하면 다 죽인다. 이런 정도의 연설이 나옵니다. 다 그래요. 히틀러부터 해가지고 아마 독재자 치고 제일 말 많았던 게 히틀러일 텐데 히틀러 그런 식으로 연설하는 겁니다. 메시지 탁 던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선동이에요. 이거 반대하면 너희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스탈린이나 이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말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구체적으로 툭툭툭 던져버려가지고 그냥 휘어잡아버리는 거고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가 연설 거의 안 합니다. 김정일 연설하는 거 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툭툭 던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연설하는 스타일이 지금 미국 정치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탁탁탁 꽂히게 하고 지난번 대한민국 국회에 와가지고 연설했을 때는 한 25분간 북한이라는 체제가 얼마나 사악한 체제인지를 그냥 처절하게 얘기해버리는. 그건 이제 나는 반드시 북한 때려 죽이겠다는 그걸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독재자들의 이 언어들이 딱 있는데 김정은이는 전혀 달라요. 전혀. 이 언어 쓰는 거나 이 주절되는 거나 이거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연설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 이건희 회장이 주절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말 거의 안 해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한두 마리 툭툭 던지죠. 그게 원래 이 독재 권력자들의 행태인데 김정은이 그걸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이제 이번에 북핵 사태를 보면서 머리가 아팠던 게 전 세계의 북한 전문가니 핵 전문가니 어쩌고저쩌고 해도 김정은이를 만나기는커녕 김정은이의 실제 연설을 제대로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이 언어 쓰는 수준이나 이런 게 어떤 정도 수준인지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이게. 근데 어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저야 말과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거는 연기자다, 연기자. 권한이 하나도 없는 놈이구나. 어제도 분명히 누군가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오늘 봤어요. 저는 어제 음성만 들었고 영상을 보니까 더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거 읽느라고 계속 버버버버버 주절되면서 왜 이렇게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그거 읽는데. 완전히 이거는 뭐 곧 죽을 놈 같이 그냥 허헉거리고. 야, 그러면 장진성 이 고위탈북자의 책인 수령 연기자라는 책에서 유추한 게 가장 맞았구나. 즉 노동당 실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김정일이는 연기자로 앉혀져 있을 뿐이다. 근데 장진성 씨는 김정일이는 본 적이 있는데 장진성 씨도 김정은이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김정일이 이른바 죽기 전에 완전히 노동당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김정은이를 연기자로 올렸을 거다. 그 사람의 이 판단 근거는 김정은 정도로 그렇게 젊은 놈이 들어왔으면은 노동당 실세들이 상당한 세대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김정일 때 그냥 그대로 간다. 김정일 때. 황병서, 최룡해, 지금 김영철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단지 장성택 하나 날려버린 거죠. 장성택 하나. 곧 연합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도 좀 말이 많았었는데 장성택이 처형됐을 때 김정은이가 한 일주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건 영상 아직도 나와 있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넉나간 그런 스타일. 어제 그 연설하는 거 보니까 아 그게 맞았다. 아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구나.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핵 포기를 이제 어제 그 선언문은 핵 보유국 선언문에다가 문재인이 사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기니 뭐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기라 그러려면은 이렇게 해서 핵을 폐기하고 뭐 검증 받겠다 이래 놓고 안 했을 때 사기인데 이건 대놓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면 김정은이의 어느 정도의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어제 일로 호구를 잡혔죠. 핵보유국에다가 사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퍼주는 거 아닙니까, 조항이. 13개 조항 중에서 맨 밑에 있는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의 목적임을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북한 핵폐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실천하겠다. 이게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의 목적임을 확인한다? 이거 언제 확인했죠? 91년도 김일성 노태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 이미 확인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와서 그럼 몰랐어 지금까지? 이제 와서 그거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다 퍼주는 거고 그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그 밑에 북한이 최근 조치한 핵 관련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조치를 최근에 취한 거는 노동당 전원위원회에서 핵 보유국을 선언한 겁니다. 그거는 원문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핵 개발을 다 끝냈으니 실험도 필요 없고 이 핵 강국들과 군축 회담에 나서겠다. 이게 노동당 전원위원회의 결정문인데 그걸 문재인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선언문에 써놓고 사인했으니까 우린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빼고는 이제 옛날 노무현이가 사인했던 14조 원 플러스 알파짜리 14선언을 다시 바로 해버리겠다. 그대로 퍼주겠다. 나머지 다 그 내용이죠. 나머지들.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거 아침부터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돼? 예전에 합의된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니 뭐니 결국 예전 합의들 중에서 노무현이 돈을 퍼주기 위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갖다 박은 선언문은 14공동선언문이에요. 김대중의 6.15 공동선언문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어디다가 돈을 퍼주겠다고 그냥 갖다 박은 게 노무현의 14선언문인데 14선언문을 이행한다고 또 박아놓죠 이번에.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왜 돈 주기로 니네 노무현이가 했던 거를 아직까지 돈 안 가져오냐. 그거 아닙니까? 그냥 두 가지예요.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퍼주기로 약속한 거부터 퍼주겠다. 딱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김정은이는 과연 트럼프하고 어떻게 맞서게 되느냐. 지금 다들 지금 다 갸우뚱하잖아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미국 전문가들 다 갸우뚱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전략인가. 그러면은 문재인이라는 호구 잡아서 방패로 내세워서 이제 문재인이가 초스피드하게 하겠다고 지금 이제 청와대에다 얘기해서 빨리빨리 퍼주자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그럼 문재인이 앞장세워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해서 트럼프를 후퇴를 시키는 그런 벼랑 끝 전술을 쓸 건가? 난 어제 김정은이의 그 주절주절 된 거 볼 때는 벼랑 끝 승부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런 스타일이 무슨 벼랑 끝 승부수, 벼랑 끝 승부수 거는 사람들은 말 많이 안 합니다. 저렇게 주절되면서 뭘 벼랑 끝 승부수를 해요. 저는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벼랑 끝 승부수 걸면은 우리 현 세대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핵 빼는 조건으로 미군 철수하고 연방제통을 가는 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고, 제가 밤잠 계속 못 잤던 게 그런 거고, 일본 전문가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일본 쪽은 그렇게 선동을 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가자. 핵 뽑는 대가로 남북한은 영세 중립국 통일하자. 이게 제일 위협적인 상황인데 똑같이 벼랑 끝 승부수를 걸 수준도 안 되는 인간이 북한의 핵을 30년 동안 300만 명 죽이면서 만든 핵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변혁가나 실천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뽑아내는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거 뽑아내려면은 언어가 평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탁탁탁 꽂히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지, 김정은이는 저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벼랑 끝 승부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핵을 뽑아내지도 못할 것 같고,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오늘 연설할 때 그랬는데, 저는 역시 다시 김정은 망명설로 자꾸 제가 생각이, 처음에 장진성 씨 책을 보고 그 생각했다가 일본 쪽 매체를 보다가 이 인간이 진짜 핵 뽑는 거 아니야? 하다가 다시 망명설. 그래서 싱가폴 같이 망명하기 좋은 곳을 또 택하네, 인간들이. 도시국가 이런 데가 좀 편하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 등이. 그게 아니면 이 황병서나 최룡해나 김영철이나 김정은이를 한번 밀어가지고 한번 트럼프하고 붙어보다가 안 먹히면 김정은이를 체포해서 넘겨버리지 않을까, 그쪽에서는. 그쪽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이 라인업이 너무 살벌하잖아요. 제가 김일성 박사하고 하면서도 제가 그때 보니까, 그렇지. 원래 미국은 이 대통령 중심제지만은 각 재정파끼리 이게 나눠먹는데, 특히 외교안보하고 이렇게 경제 분야를, 어떻게 지금 이 주요 외교안보 경제 분야를 싹 다 반중 세력으로 집어넣습니까? 일체의 이른바 리버럴리스트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걸. 그쪽 라인이 없고 그냥 보수적인 공화당도 아닌 거의 반중 초강경파로 지금 라인업을 다 짰고, 어제 김정은이랑 문재인이랑 쇼를 할 때 숲속에서 뭐 둘이, 와, 나는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아니 그 나이 정도 먹었으면 저 김정은이 한 20분 얘기하면 몰라? 그런 인간하고 숲속에서 같이 뭘 토론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주한미 대사로 내정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아베 총리하고 1시간 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외교적 엄청난 결례입니다. 주일미 대사가 있잖아요, 일본에. 지금 아베 총리 쪽이 발표하는 것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는데, 납북자 문제를 문재인이가, 일본 납북자 문제를 문재인이가 해결합니까? 그거 왜 주한미 대사랑 상의합니까? 그거는 주한미 대사는 트럼프의 입장을 문재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납북자를 일본은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문재인한테 얘기했어요? 그 외무상 와가지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트럼프한테 얘기했잖아요. 트럼프한테 그냥 세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아베 총리는 그 얘기하려면은 주일미 대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미 대사를. 그리고 당연히 주일미 대사가 주한미 대사보다 훨씬 격이 높습니다.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맹국일수록 강대국일수록 급이 높아지잖아요. 그 미국에서 미 대사 중에서 누가 제일 서열이 높겠어요? 주영 대사죠, 주영 대사. 이건 미국 건국 때부터 늘 주영 대사가 1위고 2위 서열이 주 프랑스 대사,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주러 대사, 주중 대사, 주일 대사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인 호주, 캐나다, 심지어 멕시코 다 끝내고 10위 밖에다가 한국 대사를 꽂습니다. 그래서 주한미 대사치고 그때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해리 해리스라고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미군 전체 전력의 절반입니다. 태평양 함대가. 미군 전체의 절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전 세계의 군대 중에서 최강의 군대라는 얘기죠. 태평양 함대 하나 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다 합쳐서 싸워도 태평양 함대가 이깁니다. 한마디로 미국 군대의 초정예 전투부대인데 그럼 그 서열이 얼마나 높겠어요? 이 해리 해리스라는 사람이. 원래 미국은 군사국가인데 최상위급이 단계를 다 뛰어넘고 주한미 대사로 오는데 그것도 정말 이상하죠.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는데 올 2월에 파티까지 했어요. 임명돼가지고 파티까지 하면서 근데 그 해리스 친구들이 야 너같이 이 초강경 반중 친일은 호주가 아닌 너 한국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했다는 것까지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누가 봤는지 한국으로 다시 이런 인사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호주 총리가 엄청 기분 나쁠 텐데 호주 총리가 이해한다.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은 왜 주한미 대사로 임명됐는데 아베 총리를 만납니까? 어제 가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우리가 만약에 이라크에다가 대사 한 명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이란의 왕을 만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 문재인이는 대사 철회 요청해야 돼요. 저 정도까지 갔으면은. 근데 뭐 지금 정신이 없죠. 그래서 오늘 쭉 보니까 오늘 지금 아마 미디어치에서 올라갔을 거예요. 일본 후지TV 인터넷판에 미국이 김정은이하고 얘기 깨지는 순간에 해상봉쇄와 북폭 들어간다고 일본 쪽에 설명했다.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가 만났을 때. 그러면은 얘기가 되잖아요. 이 해리 해리스가 왜 호주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왜 아베를 만났는지. 북폭 가기 전에 해상봉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해상봉쇄에 어떤 군대들이 들어오냐. 한국군은 있으나마나 신경도 안 쓸 겁니다. 그거 구멍이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군대는 주일 미군 들어오죠. 주일 미군이 핵이고 태평양 함대 당연히 들어오죠. 미군. 그리고 당연히 일본 자위대 들어오죠. 그리고 호주는 이미 일찌감치 싸움 나면 참전한다고 선언했고 캐나다 군대 들어오죠. 이 연합군이 돼버려요. 해상 봉쇄를. 그걸 누군가 총괄주의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벌어졌으면은 그건 연합사령관 안 치겠지만은 해상봉쇄는 아직까지 전쟁은 아니거든요. 준전시인데 이거 통장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레리스죠. 태평양 사령관 출신이자 일바. 실제로 만약에 해상봉쇄가 장기전으로 가면은 점점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커질 겁니다. 그건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마 당연히 돈을 대려고 안달을 할 거고요, 아마. 내지 말라 그래도 낼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의 총 책임자는 일본하고 아주 가까워야 되거든요. 일본 군대를 지휘해야 되니까. 그 해리스 딱 맞죠. 일본계 미국인의 일바고. 해리스 사령관의 어머니가 일본 문화를 다 가르쳤어요. 근데 일본 언어는 안 가르쳤어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일본 미국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어렸을 때 일본어 빼고는 일본 문화를 다 배웠는데 미군 출신 중에 원래 안 가르쳐도 일본 사무라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리스 사령관은 거의 일바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일바. 대표적인 일바라고. 그럼 다 통과할 수 있잖아요. 원래 미 대사, 주한미 대사와 미8군 사령관과 늘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주한미 대사가 격이 낮은 거예요. 미8군 사령관은 한미연합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다 겸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데 주한미 대사가 격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주한미 대사와 미8군은. 근데 해리스가 와버리니까 미8군 사령관도 자기 손바닥처럼 주무를 수 있죠. 자위대 주무를 수 있죠. 태평양 함대 주무를 수 있죠. 이미 호주 대사로 갔었기 때문에 호주군 주무를 수 있죠. 싹 잡아버리잖아요. 마치 6.25 때 유엔군 16개국을 지휘했던 메가더 사령관하고 맞먹는 정도의 위상을 갖고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자, 평화가 왔다? 평화가 왔으면은 주한미 대사를 왜 전쟁 전문가를 보냅니까? 평화가 왔는데 군인이 왜 들어옵니까? 역대 최초예요. 지금 주한미 대사에 군출실 들어오는 거. 미리 전쟁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판 깨질 거 각오하고. 그럼 이런 압박 속에서 이미 안보 보좌관은 존 볼튼이 꽉 잡고 있고, 국무부 CIA 폼페오가 꽉 잡고 있고, 경제 보복하는 거는 피터 나바로가 꽉 잡고 있고, UN 니키 헤일리가 꽉 잡고 있고, 초강경 반중파들 다 잡고 있는데 거기서 깔짝깔짝거리면서 뭐 단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군축회담하겠다? 끝나는 거죠. 저는 이 트럼프 쪽에서 폼페오를 보냈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이제 심상치가 않은데, 폼페오가 가면은 누굴 만나야 되죠? 저쪽에 김영철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실제로 트럼프가 공개를 해버렸잖아요. 김영철이를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김정은이가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난 거다. 김정은이 만나러 간 게 아니다, 폼페이오는. 그래서 1시간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만나고, 이제 뭐 김정은과 폼페이오가 만나고 들어온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이는 훌륭한 인물이다 이래가지고 미국 포스팅에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까는 거죠. 내가 만나자고 한 적 없다, 김정은이. 심지어 폼페이오가 만나자고 한 적도 없는데 지가 쫄래쫄래 와가지고 만나달라 해가지고 만났고, 지가 알아서 핵 포기하겠다고 왔다 갔다 했지 나는 움직인 거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어떤 말을 했을까? 저는 어제랑 별 차이 없었을 거라 봅니다. 무의미한 얘기 주절주절 떠들었을 거야, 분명히. 폼페이오 앞에서도. 늘 적어준 것만 읽는 연기자 훈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언어를 썼겠어요? 뭐 이런 좀 추측도 있는데, 망명의사를 타진했다? 아유, 망명의사 타진하는데 폼페이오하고 미리 왜 상의합니까? 뭐 기밀 탄론하게. 그냥 싱가포르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근데 다만 폼페이오가 저랑 똑같이 김정은이 어떤 정도 수준일까는 보지 않겠어요? 폼페이오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이고 원래 정보장교 출신이에요. 그게 CIA하고 지금 국무장관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수준 딱 보고 이 놈은 벼랑 끝 승부수를 할 만한 놈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트럼프한테 만나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이게 벼랑 끝 승부를 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은 만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망신당하는 수도 있고 헝클어질 수도 있는데, 이 수준밖에 안 나는 놈이다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거기서 잡아버려야죠. 거기서 협박을 하든지 조인트를 까든지 그거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트럼프가 신이 나서 김정은이는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떠들다가 이게 다 지금 이제 막 다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진까지도. 그래서 어제 제가 최순실 변호인단하고 저녁을 할 때, 김정은이 문재인 저녁할 때 똑같은 시간대 저녁했습니다. 저는 음성만 듣고도 이제 끝났구나. 내가 걱정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지가 않구나. 저 수준의 인물이면은. 문재인이 운도 어제로서 끝나겠구나, 저거. 저런 선언문 갖다 들고 뭘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게 보는 변화, 핵을 뽑는 변화는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그렇다고 한반도 전쟁을 각오하고 미국과 한판 붙는 것도 제가 볼 땐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말 이상한 방법. 정상회담 하다가 망명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상회담 직전에 체포돼가지고 미국에 끌려가든지, 저는 그쪽으로 더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얘들이 어떻게 하려나, 이게 답이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좀 날밤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위험 수위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확신을 어제 김정은이가 주절주절 떠는 거 보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다만 남은 건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어제 그 정도의 선언문을 보고도 역시 다수의 언론은 설마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를 딱 보고 육자담 선언문 있죠. 비핵화 선언문, 한반도 비핵화 선언문, 이거랑 비교해보면 딱 나오는데 이걸 엄청난 성과라고 보도해야 되는 기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역시 트럼프 쪽에 맡기고 우린 문재인이 저거를 지금 잡아내는데 총력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예, 좀 더 편안한 마음에서 우리가 구국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어제 방송을 못 해가지고 방송 녹화를 하면서 이 간단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